안녕하세요. 메스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한소리 친구랑 피보나치 수열에서 출발을 해서 나선까지의 여정 중에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과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교과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선까지 이야기고요. 첫 시간에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정의나 피보나치 수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해바라기 씨의 배열과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피보나치의 3반서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피보나치의 수열에 대한 탐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피보나치 나선과 황금 나선,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나선, 페르마 나선, 로그 나선 등 나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이에요. 자, 관련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솔아, 제가 퀴즈를 낼게요. 한 쌍의 토끼가 있어. 이 토끼는 태어난 지 2달이 지나면 어미가 돼서 꼭 한 쌍씩 새끼를 낳게 돼요. 그리고 토끼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1년 뒤에는 몇 쌍의 토끼가 있을까요? 에이,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잖아요. 저도 그쯤은 알고 있어요. 1부터 시작해서 앞에 두 항을 더한 게 다음 항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는 사실 알지를 못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만 교과과정 외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참, 교과서랑 교재에서 이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봐주시겠어요? 네, 계단의 문제, 그러네요. 그리고 바둑돌 문제가 있고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 문제예요.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확률과 통계 단원, 그리고 수학 1에 있는, 수학 1에 있는 수열 단원에서, 그리고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바로 풀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으네요.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토끼 문제부터 이해를 하고서 넘어갈 거예요. 기본적인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랑 그리고 토끼 개체수 증가 자료를 다음 인터랙션 페이지에다가 넣을 테니까 다음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토끼의 가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계도를 잘 살펴보고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피보나치의 3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피보나치는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인도, 아라비아의 수학의 실용성에 대해서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귀국한 후에 아라비아 수 체계를 수학적으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토끼를 한번 볼게요. 중요한 키워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선 이 기호부터 설명을 할게요. F 첨자 N은 이거는 n번째 달의 토끼쌍의 수예요. 지금 A라고 되어 있으니까 A쌍의 토끼가 있다는 거고 n 플러스 1은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달의 토끼쌍의 수가 B쌍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n 플러스 2, n 플러스 2번째 달의 토끼쌍의 수는 n번째 달의 토끼쌍의 수에다가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토끼쌍의 수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수학의 귀납적 정의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항을 살펴본 후에 그 수학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FN은 n번째 달의 토끼쌍의 수고요. 그래서 n번째 달의 토끼쌍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토끼들은요, 다음 달이 돼서는 태어난 지 n번째 달에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달에는 토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토끼를 그러면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아직 토끼들이 태어나지 않죠.
근데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한 쌍의 토끼가 한 쌍의 새끼 토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달부터, 태어난 지 두 번째 달부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토끼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에 이 토끼 쌍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가 이 문제입니다. 네. 우리 관련되는 자료들을 보면서 극한 문제를 하나 먼저 풀어보기는 할 텐데, 우선 우리 토끼들의 이 일반항이 우리가 fm 플러스 2의 값이 왜 fm 플러스 fm 플러스 1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화면을 잘 봐주세요.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쳤어요. 이거는 n번째 달의 토끼 쌍의 수예요. A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요, 그 다음 달이에요. n 플러스 1번째 달의 토끼 쌍의 수고요. B 쌍이 있습니다. 이 n번째 달부터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 달인 n 플러스 2번째 달, 즉 두 달이란 말이에요. n번째 달에서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n번째 달에 태어난 토끼들은 두 달이 됐으니까 그 태어난 수만큼 새끼 토끼를 낳게 되겠죠. 그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하지만 n 플러스 2번째 달 입장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우리가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달에 태어난 토끼는 아직 토끼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토끼 개체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빨간색 박스에 있는 토끼 쌍의 수와 파란색 박스에 있는 토끼 쌍의 수를 더한 게 n 플러스 2번째 달, 그 밑에 있는 항에 토끼 쌍의 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빨간색은 우리가 n 플러스 2번째 달 입장에서 보면 빨간색이 n번째 달에 A쌍의 토끼가 있었어요. 그 수만큼 토끼가 태어납니다. 파란색은 아직 한 달 차예요. 그래서 토끼를 아직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만큼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달부터 한번 우리 토끼 쌍의 수를 세어볼 거예요. 1, 한 쌍이네요. 그 다음에는 또 한 쌍이네요. 두 쌍이 됐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두 달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 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쌍. 이래요.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한솔이 친구가 관련되는 우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하나 있죠? 어떨까요? 어떤 것 같아요? 달팽이 같아요. 이건 황금비에서 봤던 사각형 같은데요? 오, 맞아요. 우리도 이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이 곡선이 주인공이 될 거거든요. 자, 문제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 한번 읽어줄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면이 그려져 있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어붙인 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그린다. 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이어붙인 후 반지름의 길이가 2인 4분원을 그린다. 이와 같이 시행을 한없이 계속할 때 n번째 그려지는 4분원의 호의 길이를 an이라 하면 a1은 2분의 파이, a2는 파이, a3는 2분의 3파이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은 c일 때 c의 값을 구하시오. 네. 극한값을 결국은 구하라는 건데요. 이거는 미적분 단원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에 나오는 문제예요. 우선 이 문제는 보면 4분원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공식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달팽이 모양의 나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우선 살펴볼게요. 반지름이 1인 정사각형부터 지금 보이고 있어요. 주황색, 빨강색, 그리고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반지름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색칠한 선과 같은데요. 이 선들을 제가 한번 이어볼게요. 왜냐하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고 이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거든요. 자,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부터 한번 쭉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솔이가 읽어주자 이거는. 1, 2, 3, 5, 8, 13. 네, 조금 전에 살펴봤던 피보나치 수열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 4분원의 호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4분원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의를 지금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우리가 수학 1단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이것도 한번 한솔이가 읽어주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란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을 포함한 최소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 네, 맞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분원의 호의 길이에 대한 귀납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한솔아, 기억하니? R 세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때 R의 값은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세타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라디안 각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참 멋있는 친구네.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겠다. 또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꼭 누르고 움직여야 돼. 지우개. 오케이, 됐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귀납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떠올려야 돼.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무엇이었죠? 한솔아? R 세타요. 맞아요. 이 R세타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었고요. 이때 R은 반지름이었어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고 그 다음에 세타 값은 우리 라디안으로 나타낸 부채꼴의 중심각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90도죠. 9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면 2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죠. 그리고 4분원이었으니까 90도, 즉 2분의 파이가 중심각,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1. 그럼 1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네, 첫 번째 항은 2분의 파이입니다. 그리고 관계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아까도 우리 길이 부분들을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들을 살펴봤죠. 호의 길이는 넓이랑은 조금 달라요. 호의 길이는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하고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에도 비례해요. 근데 중심각은 4분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죠. 즉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즉 반지름이 1, 2, 3, 5 이렇게 증가했죠. 즉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4분원의 호의 길이도 피보나치 수열을 이룹니다. AN 플러스 1은 우리 4분원의 호의 길이 AN이라고 정의했을 때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타는 일정하고 그리고 2분의 파이였어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결국은 호의 길이의 비가 되고 호의 길이는 R 세타였었죠.
AN을 호의 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첫 번째 항 2분의 파이, 두 번째 항도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을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 극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 즉 앞에 두 전항 더하기 그 전항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열은 0부터가 아니라 자연수 첫 번째 항부터 있기 때문에 n에다가는 2부터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을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a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an 플러스 1 대신에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우리가 하트라고 부르죠. 네, 약분하고 나면 1 더하기 an분의 an-1의 값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 친구가 지금 수렴하는 수렴값 C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면 바로 전의 항이나 그 다음 항도 역시 수렴값이 같았죠. 그리고 이 순서를 한번 봐주세요. an분의 an 플러스 1, 전항분의 다음 항. 그 다음 우리가 식을 정리한 같은 식이에요. 1 플러스 두 번째 보이는 이 분수에서는 다음 항분의 전항의 수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양변에 리미트 값을 붙이게 되면 우리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럼 an분의 an 플러스 1의 값은 결국 an-1분의 a0과 같고 전항이나 그 다음 항이나 같다고 했으니까 수렴값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같은 식 1 플러스 an분의 an 마이너스 1이었었어요. 첫 번째 부분의 수렴값이 c고 그러면 두 번째 수열의 식에서 오른쪽 우변에 수열의 극한값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전항분의 다음 항이냐? 다음 항분의 전항이니까 역수관계죠. 그래서 다음 박스 친 식과 같은 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변에 C를 곱하고 그리고 2차식을 얻게 되죠. 근의 공식에 넣겠습니다. 근의 공식에 넣게 되면 C 값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5가 돼요. 근데 우리 C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안 되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극한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어때요? 이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한 소리 잘 들었어요? 답해보세요. C 값이 우리가 극한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했거든요. 이 수를 보고 떠오르는 사실이 있지 않을까요? 혹은 생각나는 숫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위에서 구한 수들을 제가 나열해 볼 거예요. 1분의 1, 1분의 2, 2분의 3, 3분의 5, 5분의 8, 8분의 13, 13분의 21. 네, 이 수들을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 수에 가까워져요.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뭐죠? 1.618 황금비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오늘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피보나치 수열의 비가 황금비로 수렴한답니다. 재밌는 사실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선에 대해서도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솔이가 질문했던 문제를 한 번 더 우리 보면서 관련되는 문제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연습 문제 1번, 네, 계단 문제고요. 확률과 통계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푸셔야 돼요. 제가 풀이랑 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6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 구하기. 그리고 두 번째 연습 문제는요. 네. 바둑돌, 흰 돌과 검은색 바둑돌인데 우리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학 2대 단원에 나오는 수열 파트에서 네, 배울 수 있어요. 이랬을 때 A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주 유사한 문제예요. 이것도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타일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총 3개의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풀이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황금비랑 그리고 3반서, 피보나치의 3반서 등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탐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한솔이도 수고했어요. 다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